내 건 아끼고 네 건 아끼든 말든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이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부담 느꼈는지, 이 사람이 자기 거 내서 나한테 뭐 연구실을 줬는지, 이런 감각적인 게 아예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행동 유형에서도 당연시 여기는 거, 그리고 당연시 여기는 거 더 밑에는 평등 의식 자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네 것처럼 나를 아끼고 내 것처럼 당신을 아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만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될까요? 나만 있겠죠. 그러니까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스피치 교육원 리라이프 연구소 소장 강민정입니다.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한 17년간 다뤄왔고요. 오늘 이렇게 교양식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말과 행동에서 인간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상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본성이 이렇게 드러날까요? 이거 너무 심플하게 접근하셔도 돼요. 이론도 아니고요. 인간의 관계를 흐트리지 않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미안할 때 미안함을 전달하는 거. 두 번째, 고마울 때 고마움을 전달하는 거. 매우 기본적인 건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익숙하면서 미안함을 전달 안 하고 당연시 여기고 고마움을 전달 안 해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그러면 누군가가 미안할 때 미안하지 않고 고마울 때 고맙지 않아요. 누군가를 뺏어 먹어서 걔는 굶고 있는데 미안해 자기야, 나 때문에 지금 당신 굶었지 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면 말을 못할까요? 마음이 못할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우가 밝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공감하는 기제가 약할 수도 있고요. 말의 표현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고칠 수 있는 거는 표현이 약한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공감 기제 자체가 없으면 내가 부모가 다시 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못 배운 거. 그러면 그렇게 경우가 밝지 않아요. 내가 이 친구 사무실을 내가 갖다 써. 그리고 이 친구 사무실이 없어졌어. 그런데 우리가 결혼했다고 쳐요. 그러면 자기가 미안해. 자기가 나 믿고 맡겨준 만큼 내가 빨리 내 사업을 먼저 성공시킬게. 이게 고마움을 표현한 거거든요. 당신도 되게 능력 있는데 당신 거 먼저 안 하고 나한테 양보한 거 내가 충분히 알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해. 뭐 당연한 듯 살아. 이러면 어때요? 그 사람 알아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은 공감 기저가 아주 낮거나 상식의 경우가 어떤 게 미안한 거 고마운 게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표현이 없는 사람 알아볼 수 있어요. 미안한 게 미안하게, 공감하고 고마운 게 고마운 거로 표현이 안 된다? 그 사람 충분히 알아봅니다. 딴 거 더 없어도 돼요. 그럼 특히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라고 권해주실 만한 행동 유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고마움과 미안함의 밑에는 상대를 당연시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평등한 당연시가 없어요. 이런 행동 유형은. 보세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되게 아껴서 이 사람이 5만 원 쓰는 게 되게 아껴요. 2만 원 쓰는 거 아까워요. 근데 상대 주머니에서 5만 원이 나왔어. 자기야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10만 원 썼어. 자기야 무리한 거 아니야? 그 평등하고 공정한 마음이 같이 쓰이지 않고요. 내 건 아끼고 네 건 아끼든 말든 상관이 없어. 이 사람이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부담 느꼈는지, 이 사람이 자기 거 내서 나한테 뭐 연구실을 줬는지, 이런 감각적인 게 아예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행동 유형에서도 당연시 여기는 거, 그리고 당연시 여기는 거 더 밑에는 평등 의식 자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네 것처럼 나를 아끼고 내 것처럼 당신을 아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만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될까요? 나만 있겠죠. 그러니까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범죄심리학 하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상대가 사기칠 걸로 분명히 안다. 근데 어떻게 왜 모르는 척 하냐면요. 얘가 사기인가? 얘가 이거를 너무 나한테 지금 가스라이팅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 때 사람이 귀찮아한대요. 이 판단을. 그리고 내가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 맞아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모른 채 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의심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해요. 그런 순간이 오면. 그러면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죠. 깜짝같이 속일 수도 있는데 대방 그중에 한 70%는 안 당할 수도 있는 기미가 있는데 나의 처음에 결정이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은 인간의 안정감이나 합리성 때문에 내가 못 알아채는 듯, 혹은 귀찮아서 판단이 보류하여 결국은 인간에게, 그러니까 사기는 아니고 배신을 당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비언어적 표현에서도 본성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타인을 대하는 가장 마음의 창이라는 눈빛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함부로 누군가를 쏘아보는 걸 인생에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심코 뭔가 나왔을 때 무의식에 아주 찰나가 아닌 이상은 누군가를 함부로 이렇게 해서 치켜 떠서 보거나 이렇게 보거나 하지 않는데 그걸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따뜻한 언어를 해도 나를 이렇게 내리깔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내리깔면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말투가 건방져졌잖아요. 이렇게 태도는 같이 가요. 제가 태도 이렇게 가면 소리는 당연히 이렇게 여유롭고 늘어질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상대한테 태도가 안 좋은데, 비언어가 안 좋은데 말의 태도가 좋을 수 있나요? 전혀 안 좋아요. 그죠? 재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앉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감과 신뢰를 동시에 갖는 거 쉽지 않아요. 아니면 굉장히 진부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조금 더 쉽고요. 여기서 밝은 기운을 주는 사람까지 되는 건 호감하고 신뢰도가 동시에 움직일 때. 여러분 눈치 학습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감정 기저를 자체를 못 느끼시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이 걸릴 거예요. 보통은 이런 분들이 경우가 밝지 않아요. 내 거 다 내줬는데 내 거 내준지를 못 알아차려요. 그러면 그 부모가 경우가 밝게 안 키운 거예요. 그럼 부모도 경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식으로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눈치 빨리 채셔야 되고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은 표현을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그 표현이 우리가 보통 이제 눈치코치가 없는데 어떻게 길러요? 근데 표현을 기르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정신학적으로는 누군가를 내가 도와서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나요? 라는 물음을 저도 서강대 다닐 때 우리 심리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교수님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스스로의 인지로 변한대요. 이게 인간 같고 인간이 연구하는 학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학은 다르죠. 장발장 같은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과대평가해서 내가 캐파가 있으니 저 부족한 사람을 내가 끌어안고 변화시킬 때 그런 무한도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왕이면 지혜가 있어서 좀 나한테 빠르게 건강하게 대하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좋고요. 너무 이게 표현의 변화까지가 어렵다라고 하면 두고 가시면 되고요. 눈치코치라는 건 이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로 레퍼런스를 자꾸 안 쌓는 거예요. 단기 기억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상대가 불쾌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되게 불쾌하네? 자꾸 단기 기억화 시키고, 다시 또 누군가에게 적용해 보시고, 다시 장기 기억화 만드시고, 카테고리 만들고, 사람의 유형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지혜다라고 본인이 조금 노트를 쓰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감정을 잘 못 느낄 때는 어쩔 때 미안한 줄 몰라요. 어쩔 때 고마운 줄 몰라요. 이것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동치미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이상한 드라마 말고요. 막 불륜이 난무하고 막 이런 드라마 말고요. 동치미 같은 거 보면 일상 삶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패널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연을.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어머 웬일이야 이러면 왜 저건 어머 웬일일까? 간접으로 배우셔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일어나는 경험을 했을 텐데 나한테 단기 기억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을 저 부인이 했는데 왜 청중들이 웬일이야 남편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남편이 왜 저렇게 얘기한 게 비난받아야 되지? 왜 저게 호감이 안 되지?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그런 감정적인 거를 간접으로 늦게라도 쌓으셔야 돼요. 아니면 노인돼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독거노인 되는 거예요. 계속 그때쯤에 60쯤에 아내가 떠나거나 남편이 떠나죠. 반대로 눈치가 어릴 때부터 엄청 빠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유독 타인의 분위기도 잘 읽고 리액션도 잘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한 사람인 건가요? 관계 지능이 매우 높죠. 사회적 민감성도 매우 높죠. 그래서 분위기 딱 들으면 오늘 분위기 이상하네? 알아차리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저같이 어렸을 때 눈치를 많이 보면 이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더듬이가 나보다 상대한테 먼저 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많이 읽혀서. 근데 우리가 귀가 내가 조용해져야지 하면 귀때기가 꺼지나요? 귀때기가 있기 때문에 들리죠.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흡수돼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소진력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지쳐서. 근데 저도 진짜 많이 센시티브해요, 사실은. 근데 볼 때는 되게 그냥 협의적이고 무난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 많은 걸 빨리 느껴요. 그리고 돌아설 때는 상대가 소장님 또 뵙겠습니다. 식사 언제 해요? 근데 저는 오늘이 끝?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타인이 유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드러내진 않아요. 아주 이분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돼서 이게 나를 해칠 것 같다라고 할 때만 아까 얘기했던 좋은 지리를 얘기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일 때는 아마 타에게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됐던 유년기의 경험이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되게 누군가를 만날 때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할 수가 있어서 그분은 주변에 있을 때 케어를 조금 잘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감성이 높으신 거죠. 주변 사람들이 좋을 수 있어요. 깐깐하지만 않으면. 근데 이제 이분이 만약에 깐깐하죠. 그러면 자기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자기야, 내가 누워있으면, 자기 누워있을 때 내가 베개 갖다 주지. 그러면 내가 누워있을 때 베개가 없으면 갖다 줘야지. 이렇게 되면 못 사는 거예요. 이 민감성을 그 사람만큼 배려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면 건강하게 요청하면 돼. 오빠 올 때 베개 갖다 줘. 고마워. 내가 이따가 커피 타줄게.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건강한 대화법을 하면 내가 조금 덜 건강할지라도 풀어가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은 지혜를 발휘해서 누군가랑 계속 맞춰가는 작업이지, 누군가를 한 번에 손절하고 한 번에 떠나가고 오늘까지 알고 사랑했던 사람을 내일 그냥 차단하고 굉장히 정신과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왜요? 사랑은 혼자 해요? 나도 했어요. 나도 해요. 흘러가는 마음이 이만큼 있는데 안 될 이유가 있어 멈춰 서는 거죠. 상대를 만나서 얘기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나도 나를 납득시켜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묵 자르듯 딱 자른다요? 본인한테 칼침을 먼저 놓고 상대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칼을 맞잖아요. 그 정신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건데, 근데 너무 무례한 사람을 구태여 만나서 또 이별을 해야 한다는, 요즘에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정상적으로 충분히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성숙하게 어른답게, 그 다음에 나도 나 쿨한 척, 나 싹 잊은 척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인간은 그렇게 무잘리듯 감정이 잘리지 않기 때문에 아, 내가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감정이 회복할 때 기다려 주셔야 돼요. 오래 만난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말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말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겠지, 의식적으로 당연함이에요. 당연하면 미안할 때 미안하다 안 하고 고마울 때 고맙다고 안 하고, 모든 인간관계는 미안하고 고마움을 표현 안 하면서 깨져요. 그래서 오래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하셔야 되고, 절대 금지해야 될 거는 내가 널 많이 알아 라는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성장하는 도구라고 했잖아요. 철학적으로 제가 철학과 수업을 대학교 때 들을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가장 큰 난도질을 하는 건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술 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건 가족이에요. 왜? 야,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를 몰라? 이러면서 말해요. 우리 부부간에도. 자기야, 내가 자기랑 산 세월이 30년이야. 내가 자기를 몰라? 모른다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모른다고 철학적으로 생각하시고, 어느 날 이 순간에 이 사람이 떠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시고, 무슨 행복을 무기한 뒤로 미루는 행위들을 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 오늘을 사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철학과에서 제가 수업을 들을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탁자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돼요, 원래. 근데 그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될 당위적 이유는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상대가 떠나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버림받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은 태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경계선을 함부로 안다라는 말, 자기야 이거 안 되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소소한 갈등이 왜 생기냐라고 하면 그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수업 때도 그래요. 어느 날은 전체적으로 차분해요. 근데 어느 날은 막 편도체가 활성화됐어요. 모든 팀들이 막 스트레스가 올라갔나 봐요, 긴장도가. 그러면 그 긴장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코로 들숨 날숨, 그 다음에 모든 감각을 조용히 몸의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 행동치료예요. 똑같죠. 불안을 제어할 때 행동치료하듯 명상도 오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잡생각, 도돌이표 같은 생각, 내가 밀었는데 떠오르는 생각, 내가 일부러 갖고 와서 또 하는 생각, 얘를 다 멈출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많이 발달시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타인을 볼 때 일상의 현상들이 어떻게 보냐, 이 사람이 원래 여기다 물건을 안 둬. 근데 여기다 뒀어. 그러면 자기야, 왜 여기다 물건을 뒀어? 막 이런 거. 혹은 이 사람이 원래 이만큼 거칠게 운전을 안 하는데 오늘따라 자꾸 조금 집중력이 약한지 좀 거칠게 운전을 해. 이렇게 운전하지 말라고. 이게 비난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화예요? 안 되죠. 그러면 저는 알아채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야, 이렇게 운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이상해라는 전제로 묻지 않고, 오빠 오늘 몸이 많이 피곤한가 보다. 집중력 없지. 이렇게 얘기해. 내가 운전할까?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를 수치심 느끼게 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늘 이렇게 운전하더라 라고 하면 수치심 느끼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운전을 늘 똑같이 합니까? 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죠. 그럼 뭐냐면 어느 날은 내가 곱게 운전하고요. 어느 날은 몸이 되게 피로하면요. 운전이 조금 거칠어져요. 빨리 쓰고 빨리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누군가를 현상을 봐보세요. 내 남편이 늘 그렇게 못된 짓을 하나. 그게 아니고 대반 맥락 있게 이렇게 행동하는데 어느 날 미처 배려 못하고 어느 날 미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걔를 맥락적으로 너는 원래 그래라고 얘기하면 되게 서운해져요.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너무 익숙하니까 너를 나처럼 똑같이 여기면서 네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서로의 것을 존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강요가 난무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조언이라고 그게 너를 보호하고 너의 안전을 걱정하는 엄마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 창작가 비평에서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은 어때요, 여러분? 되게 고맙죠? 내가 이랬어요. 그때 모두가 네, 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선물로 엄마를 하나 더 드리면 어떻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랬어요. 그러면 딸이 좋아요. 그럼 딸을 한 마리 더 드리면 어떻겠어요? 다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양면적인 과도한 뭐 걱정이나 염려나 사랑이란 이유로 모질고 넘어오지 않는 선을 안 지키면 건강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분리를 해야 되고 그 분리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언어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되게 고단한가 보다. 힘들면 오빠 나한테 운전대 줘?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우리가 자기 보통 오늘 이러지 않은데 오늘은 말투가 좀 냉소적이네? 나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자기가 알아서 추스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비난이 아니죠. 여기까지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마치 오늘 왜 그래?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너 늘 그랬어잖아. 아니잖아요. 늘 안 그랬어. 이 사람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잠깐 무의식의 그 자리에서 잠깐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노티스를 빨리 주면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배워가듯 그 정도의 기다림은 우리가 서로가 지지가 되기로 했으면 완벽한 타인을 찾는 게 아니고 서로가 부족하고 자기 경험상 자기의 인생 역사상 이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걸 진솔하게 기다려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다면 가끔은 감정을 전달하는 일이 중요할 때도 있잖아요. 나의 감정을 무례하지 않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만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비폭력 대화라고 얘기했던 거 앞에 부분에도 얘기했죠. 생각이라는 신념과 가치관은 욕망이라는 우리 모두가 갖고 싶은 그 욕망하고 달라요. 제가 거절하는 거 한국 사람들 무조건 참지 말고 격식 있게 거절하면 다 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욕망은 좋은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욕망은 우리가 사람이 조절하는 건 딱 4개예요. 욕망, 생각, 가치관,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 정신과적으로 조절하는 건 말과 행동을 조절하는 거고요. 실제로 생각도 조절하기는 어려워요. 왜? 나를 밤마다 학대하는 아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 내 생각을 멈추면 얘는 또라이 돼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아이는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가 이 생각이죠. 근데 이 사람 실제 욕망은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욕망은? 살고 싶다. 안전하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 부모를 갖고 싶다. 이런 걸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여기로 얘기해요. 자, 보세요. 별것도 아닌데 깐깐한 사람들 있죠. 조직 내에서. 이 사람 왜 저런 거에 깐깐해야 돼? 부모가 깐깐하겠죠. 어떻게 키워요? 조금의 손해를 보면 너가 많이 잃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얻지를 못한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는 사적인 자리에서 늦는 게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늦는 게. 근데 막 강의 스케줄 있는데 늦으면 뒤가 다 엉키잖아요. 다른 분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거는 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친한 후배가 석박을 일본으로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법대 친구인데 제가 마포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마포역에 딱 가는 사이에 제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친구가 유학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는데 많이 안 친했어요. 근데 가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유학 시절에 뭐가 필요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의약품이 필요했어요. 의약품이 골고루 몸살약, 코감기약, 뭐 설사, 지사제, 뭐 장이 문제가 됐을 때 나오는 거, 근육 이완제, 그 다음에 뭐 바르는 약, 뭐 골고루가 다 필요했어요. 그래서 딱 내렸는데 약국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급했는데 막 가갖고 정말 약 조금만 사면 한 4, 5만 원이잖아요. 종류별로 다 샀어요. 모든 거를. A부터 Z까지. 그래서 사서 헐레벌떡 딱 도착했는데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 10분 때문에. 늦으면 늦는다고 말을 해야죠. 라고 하는데 내가 너 선물 주고 싶어서 약국에 들렸어. 라고 하지 않고 미안해 누나가 좀 늦어 이랬거든요. 그게 얘가 분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가 분노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무시당했어. 라고 생각해야겠죠. 나 존중받지 않았어. 존중받지 않았을까요? 유연성이 떨어지겠죠. 유연성이 떨어지면 행복도가 안 올라가요. 생각보다 유연한 사람이 행복도가 높다고 나와요. 실험에. 그래서 제가 미안해 내가 너 선물을 사려고 약국을 찾았는데 약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좀 헤맸어 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약을 먹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안 주고 싶다. 이 정도 생각했어요. 그대로 저는 그 친구를 안 봅니다. 그렇게 깐깐해서 살 수가 없는데 그 친구가 그러면 왜 깐깐했을까요? 부모한테 그렇게 교육이 됐겠죠. 야, 네 거를 티끌같이 잃어? 네 시간을 티끌같이 손해를 나게 해? 손해라고 인지했기 때문이에요. 걔를. 근데 손해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관계 때문에 아, 누나 헤아림, 조망하는 수용 능력이 있다면 누나, 아, 이거 지금 약국 찾겠다고 헤매고 온 거야? 아유, 누나 지금 이거 시간 맞춰서 온다고 또 마음이 걱정됐었겠네. 전화를 하지. 나를 헤아렸으면, 나의 친절을 헤아렸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비난만 하고 만다는 거죠. 처음 먹은 비난이었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그러니까 내 부모가 야, 너를 왜 지은이가 기다리게 하니? 지은이한테 너도 지금 되게 바쁘다고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은 깐깐함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 나중에 부모 죽으면 유연성 떨어져서 못 삽니다. 차라리 마음 쿠션이 좀 있어서 엄마 늦을 수도 있지 뭐 나 괜찮았는데 뒤에? 아니야. 엄마 나 중요한 일 있으면 알아서 지은이한테 얘기해. 이 정도로 키웠어야죠. 그럼 보세요. 생각에 배려받는다? 어떤 인간이 이게 도덕적이다? 이거 기준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걔는 딱 부모와 내 한국에서 자라온 딱 그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내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내 건지? 내가 취사 선택해서 고른 건지 한 번은 의심을 해야 돼요. 진짜 한 번은 의심해야죠. 진짜 중년이 되기 전에 한 번은 의심을 해야죠. 그래서 정신과에서 나답게 사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답게 사는 건 매 순간 변하는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사는 사람이 나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나답게라는 정의를 의식과 가치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현장에서 제가 15년 있으면서 늘 물어봐요. 나답게 사는 게 뭘까요? 라고 하면 제 의식대로 사는 거요? 그 의식을 의심은 해봤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자율적으로 하면서도 사회에 침범을 하지 않고 사는 거요? 그 자율성과 침범성이 다 다른데 그거 생각해 보셨나? 이렇게 돼요. 아무도 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정신과가 얘기하는 감정만의 인간의 고유성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공간 안에 3명, 4명 있지만 뭐가 달라요? 순간에 느끼는 감정과 찰나가 달라요. 걔를 많이 따라갈수록 인간은 행복하대요. 그리고 그거를 적정한 단어로 끄집어낼 수 있을 때 행복하대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정 단어를 풍부하게 자기가 느끼는 대로 쓰는 사람이래요. 감정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감정은 인간의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때때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 언제나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걔의 농도를 과하게 믿거나 과하게 빼지 않고 아, 내가 지금 조금 체념스러워하는구나. 낙담스러워하는구나. 그럼 낙담하다의 단어도 알아차려야 돼요. 그 윤정권 있을 때 계엄이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저희 연구실이 여의도 옆에 있다 보니까 다들 여의도에 나가셨어요. 그때 이제 느끼는 게 저에게도 낙담이었어요. 체념스러움. 시민으로서 어떤 것을 계속 정치적 참여를 하는데도 이 시국이 일어났다는 것이 낙담이 뭐예요? 내가 해도 되는 게 없구나. 내가 해도 이 바지 될 게 없구나라는 체념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나? 아니, 그냥 소리라도 질러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체념스럽지라고 하면 아, 나는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국이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현상으로 또 오지 않았음을 무력감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줬다가 다시 의식적 행위를 좀 해줄 수 있는 데서 해야겠구나. 고독해요? 그러면 고독이라는 게 밀려왔어요. 외로움하고 달라요. 그러면 모든 감정은 기능이 있어요. 펑션이 있어요. 그럼 고독이 밀려와요?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 집중을 해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 민정아 너 고독감이 있구나. 그러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교보문고 가서 책 하나 보고 한 2시간 커피 마실까? 그게 가장 행복한 요소지?
너를 위한 시간을 줄게. 이렇게 줘야 되고, 만약에 외로움이 왔어요. 외로움은 뭐예요? 미닝, 의미가 있고 펑션, 기능이 있어요. 기능을 해소해야 완결되는 거예요. 감정이 나왔다고 그대로 두면 해소가 안 되잖아요. 방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억울해요. 그러면 억울함을 준 사람을 만나서 건강하게 대화를 하거나 안 받아들여져도 방출하고 클로즈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외롭다라고 느끼면 뭐가 필요해요? 불필요한 대화지만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 민정아 네가 지금 외롭구나. 이번 주에 내가 친구랑 만나서 쓸데없는 유용하지도 않은 그런 대화로 온기를 느껴야겠다. 그리고 약속을 잡죠. 친구를 만나서 다시 외로움을 완결시키는 겁니다. 감정이란 건 매우 중요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식적인 접근이 아니고 감정적 아니에요. 감성이나 똑같아요. 욕망에 있는 우리 모두 인간이 바라는 그 마음으로 상대로 얘기하는 게 가장 건강한 대화이기 때문에 감정을 못 읽으면요, 인식 못하면요, 건강한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대화를 하려면 감정은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말을 하죠.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지만 번역기 같은 구글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문해력을 갖는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해력을 갖기까지로 공부와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고, 많이도 안 필요해요, 정말로. 감정도 우리가 일어나는 감정 알 것 같아요. 근데 알지 않아요. 사실은 막 불안일 때 있고요. 그 화 밑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 있고요. 아니면 그 화 밑에 버려짐에 대한 아주 불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알려고 하면 내가 지금 느끼고 40, 50대라고 느끼는 거 아니거든요. 감정도 한 번만 책을 한 두세 권 읽어서 좀 익혀놓으세요. 내 감정이 대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익혀두시고, 조금은 어려운데 강신주 철학가의 스피노자의 48가지라는 얼굴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내가 그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아, 나는 이 사람을 연민으로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의 연민의 정의는 상대가 날개가 다시는 돋아나지 않길 바래요. 그리고 나한테 기대어 있길 바래요. 그래야 내가 의미성을 찾으니까요. 그거는 안 좋은 연애법이에요. 상대가 심적으로 나한테 굉장히 의지하게 만드는 거고, 의지하는 그런 불평등한 관계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장 건강한 거는 상대도 나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그 귀함을 알아차릴 때예요. 근데 여건상 의존도가 많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지지가 되는 순간이 있고, 또 내가 지지를 받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안다면 또 지지가 돼줄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내가 힘들 때 지지가 돼주나 내가 또 저 사람을 지지해주나 보면 되고요. 근데 나한텐 지지를 받았는데 내가 주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럼 내 사랑이 아닌 거겠죠. 이렇게 계속 변별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어도 공부고 감정에 대한 것도 공부다. 한 번만 해놓으면 뒤로 밀려가진 않아요. 레퍼런스가 정확하게 빠르게 카테고리로 쌓일 겁니다. 반대로 내가 꼭 옆에 두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꼭 옆에 두세요라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17이 자신의 감정을 못 알아차려요. 한국에서 보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고 고마운 표현을 못해요. 근데 자기 감정은 풍부한데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옆에 안 두고 싶어요. 우리는 표현을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 표현을 잘하는 사람, 봄, 여름, 가을, 계절을 잘 느끼는 사람, 그걸 다 표현해낼 줄 아는 사람이 저는 가장 매력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망으로 솔직해도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 만큼 자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겐 당신이 진짜 중요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저는 옆에 두면 좋은 사람, 멘탈이 정말 건강하고 밝은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다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화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기만 해도 0점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충고, 조언, 비난, 평가 이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것도 철학적 경계를 지키는 말인데 이런 게 있어요. 조카인데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 남자친구가. 그러면 조카예요. 이모로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너한테 잘하니?
저는 일단 깨져봐야 알지. 맞아요. 그게 좋은 철학적 정보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너무 망가지게 될까 봐 이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너한테 잘하니? 못하니? 막 이러면 너무 의도적 질문이죠. 질의를 한 건 잘한 거거든요. 그럼 질의를 했다면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방어 기제를 세우면 안 되죠. 나는 너희 남자친구를 나쁘게 평가할 예정이니까 앞에 전초를 둘게. 이런 기색을 주면 안 되죠. 그러면 의아하게 물어봐야 돼요. 호기심 있게. 어떤 게 좋아? 야, 그거 진짜 잘 맞겠다. 그러면 그 내용을 흡수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반격할 뒤를 염두에 두시는 게 아니고, 왜? 다 알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 야, 그건 진짜 멋지다. 그러면 조카가 마음이 열리죠. 근데 이모, 내가 이 부분은 좀 마음이 좀 걸려. 뭐가? 이게 뭐가? 그렇구나. 근데 지은아, 아직 뭐 3개월 정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의도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 6개월까지는 그냥 지켜봐봐. 6개월 지나서 네가 그래도 같은 마음이다. 그럼 그때는 진짜 고민해야겠지. 헤어짐도 성숙함이고 결정이거든. 나는 이모가 너가 어떤 결정을 하든 너를 존중하는 결정만 하면 돼. 이거는 개입하지 않고 조언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근데 좋은 질의를 하려고 하시고 철학적으로 자꾸 경계를 짓는 생각을 하시고 그걸 표현을 거기까지만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만. 이게 지인과 타인 모두에게요.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게 저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좋은 거. 왜 인정하고 격려하는 게 좋을까요? 충조평판, 비난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우리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안전하지 않게 하고 건강하지 않게 하는 대화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대화를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나에게 안전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계속 서로가 줘야 돼요. 이 사람은 조금 뭐가 안 맞으면 나를 바로 비난해, 평가해. 어떻게 한 가족이 돼요? 어려워요. 언제든 이 사람을 안전하게 얘기할 거. 그러면 이렇게 해요. 선생님, 남편이 밖에서 돈을 훔쳐왔어요. 그럴 수 있구나, 남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자기야, 이 돈을 훔쳤으면 자기는 10년 동안 마음을 졸이고 살아야 돼. 괜찮아, 정말? 나는 이 돈 없어도 되는데? 자기 잘 생각해. 어떻게 다 도망 다녀? 그리고 나는 이게 그렇게 기쁘진 않아. 나는 자기가 지금이라도 돌려보낼 수 있으면 돌려보내도 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죠. 우리는 비난해. 어떻게 남의 돈을 해도 너는 그런 인간이었니? 이렇게 돼요. 니네 아빠가 그러더니 너까지 그러 너를 누구 닮았겠니? 네 아빠를 닮았겠지? 이렇게 되겠죠. 누구 닮았다? 아니야. 지정돼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한 사람, 안전한 사람이 자꾸 돼주셔야 돼요.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평가를 보류하시고 함께 문제를 풀어간다. 이게 아까 성공적 리더의 일부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특히 이제 자녀나 부부 갈등 이런 이유의 가족 갈등 이유의 회복을 위한 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절제하고 참으면 화병이 나요. 시어머니가 맨날 아들이 아깝대요. 그래갖고 어머니 저도 아까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넉살. 그러면 뭐냐, 어머니 아들만 아깝다고 하면 제가 생활비 다 되는데 저 너무 속상해요. 어머니 정말 제가 없어도 되겠어요?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경계를 좀 쫙 지거나. 그러면 저도 사실은 존중받고 싶은 마음 되게 많아요, 어머니. 이걸 존중받고 싶은 마음 되게 많아요. 뭐 이런 거 아니고, 공격적 말 아니고, 이 욕망을 잘 얘기하는 게 자녀와 부모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자녀들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근데 어떤 대화냐면 숙제했어? 어디 갈 거야? 그대에서 너 소풍 어디 가니? 뭐 이런 대화요. 같이 간 대화는 중학교 때부터 안 했어. 대학교 때도 안 했어. 그래서 나는 제가 누굴 사귀는지도 몰라. 근데 자꾸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려게. 어제까지 친구한테 얘기하던 걸 갑자기 엄마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빠한테 얘기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끊어진 대화는 언제로 회귀해야 되는 거냐면 중학교 때 끊어졌던 그 시점으로 회귀하기 시작해야 돼요. 민정아, 우리 진짜 지난번에 너 중2 때 무주 리조트 놀러 왔던 거 기억나? 그때 민정이 이랬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그때 민정이가 한국에 적응 못했던 거를 많이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 그때 뭐가 힘들었는지 아빠가 물어봤어야 됐는데, 이런 말로 해야 돼요. 그 시점으로 다시 연결해서 이어가야 돼요. 근데 무턱대고 와서 아빠한테 얘기해. 뭐 언제 누가 얘기해? 어제까지 난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언제 다 옮겨요? 그 대화를 안 한단 말이죠. 부부나 자녀나 상사부터 뭐 명료성이라는 거 말고는요, 다 비슷해요. 인간이 하고 있잖아요. AI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싶은, 받고 싶은 그 욕망에 대해서 진솔할 용기, 격식을 갖춰서 오해 없이 주는 표현,
그게 전달되는 것까지를 살피시는 게 대화를 다 푸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아니면 내 시부모님, 조직 다 다른 언어법은 아니고 이 핵심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엔진은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안 하고 부모님을 보내면 서로가 많은 애증을 낳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을 보내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랑 안 가까워요. 멀리 외국에서 안 들어왔어요. 부모가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죠. 꼭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얘기를 해라. 아빠, 난 이러이런 부분이 좀 상처가 됐어. 내가 아빠 사과를 좀 받고 싶었던 것 같아. 아버지한테 사과를 충분히 받고 그분도 미안한 게 있으면 아버지한테 아빠 그때 내가 이렇게 모질게 얘기한 거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꼭 인생에서 정리정돈 한 번은 해고 가야 돼요. 의식이 있을 때 조금씩 풀어내세요. 이거 안 돼요?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 안 잡아 막 이런 거 안 돼요? 자기 안 잡아 무서워 집 나가요 이러면 그게 아니고 캠핑 가고 여행 가고 할 때 전략적으로 조금씩 이제 해나가세요.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첫인상부터 잘 보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방어기제를 안 살리면 호감 아닌가요? 그죠? 방어기제를 안 살린다는 건 수용하고 그대로 인정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죠. 인간관계에. 그러면 수용하고 인정한 거는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집에 그냥 빨리 들어가서 쉬나 봐요. 뭐 이런 거. 약간 이 사람의 어떤 계열과 평가, 뭐 친구들 잘 안 만나나 봐요.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뭐는 싫어해서 안 드시나 봐요. 편식을 좀 하시네요. 뭐 이런 거. 이거 호감 가겠어요? 아, 나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파는 어떤 맛이 싫은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아, 미끌거리는 느낌이 싫어서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겠어요. 인정하면 되죠. 내가 그 사람 입맛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많이 관여하려 들 때, 그러면 첫인상이 좋을 때를 느끼면 나를 있는 그대로 조금 인정해 줄 때요. 근데 내가 막 썩소로 있는데 날 인정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도 별로고 나도 별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온도나 이런 오해도가 없이 호감과 신뢰도가 좋은 모습으로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이 좋은 거겠죠. 그렇다면 스몰 토크를 잘 못하는 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어내는 대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힘 줄 때, 힘 뺄 때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냥 커피향처럼 흘러갈 수 있는데 무슨 요리처럼 커피를 낸다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스몰 토크는 힘이 빠진 대화잖아요. 그럼 힘이 빠진 대화가 왜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우리는 뭐를 대화하려고 그럴 때 내가 긴장을 하잖아요. 아까 3F가 마지막에 freeze예요. fight, 싸우려 들거나 flight, 막 빠르게 급하게 날아가거나 freeze, 얼어버려요. 그러면 내용을 뭘 얘기할지 모르죠. 그러면 커피향이라고 하면 힘을 주라는 걸까요? 빼라는 걸까요? 빼야 돼요. 그리고 뭐를 못 하시는 분이 있냐면 상대를 궁금해 여기지 않아요. 상대를 궁금해만 여겨도 질문할 게 많아요. 선생님 셔츠를 굉장히 자주 입으시더라고요. 셔츠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선생님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책 보더라고요. 그거 책은 어떤 게 좋았어요? 궁금함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요 궁금함이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도 대면대면해요. 상대에 대한 관계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궁금해할지도 없어요. 관계 욕구가 없으니까. 그분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질문을 애우셔야지. 영화는 뭐를 좋아하시나요? 무슨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이 최근에 본 영화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본 책은 무엇일까요? 키게 되는 거죠. 티키타카가 A 다시 안 오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한 워딩에 궁금함이 또 안 붙어. 거기서 궁금함이 붙어야죠. 저 무슨 책 봤는데요? 라고 하면 저 그 책 모르는데 뭐가 좋았어요? 라고 묻더군. 줄거리는 뭐였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런 비슷한 책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문체가 좋았어요? 뭐 이렇게 궁금함이 없는 거예요. 궁금함. 상대한테 호기심이 있는 거. 왜 저희가 미학의 발달은 경탄이었어요. 경탄을 하면서 막 학문이 발달했어요. 이 치고 나가는 이 경탄과 호기심이 없다면 사람을 어떻게 발견하고 성장하고 알아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미학을 발달시킨 것도 경탄에서 일어난 건데 사람에 대해서도 감탄도 할 줄 알고 거기서 궁금함도 일으키고 호기심이 지식을 만들었잖아요. 호기심을 일으켜야 그 사람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 사람이다. 뭐를 좋다 안 좋다. 그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경탄과 호기심을 없애면요 타인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없어요. 많이 감탄하세요. 그리고 많이 호기심으로 질문하세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말과 태도가 나의 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시청자분들한테 전해주시면서 조언까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의 언어가 나의 세계다라고 말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얘기가 있죠. 의식의 말의 너머에는 분명히 의식이라는 게 있고 내가 타인을 환대하는지 아니면 천대하는지 다 드러나요. 우아함으로 말투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치만 뉘앙스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오감을 동원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을 같이 연마하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 알고 내가 남은 시기는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은 발견하는 작업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눌 때 이 말이라는 둥근 거, 나는 한국말 하는데 한국말 왜 배워가 아니고요. 진짜 말하는 건 배우지 않았어요. 겸손해야 돼, 경청해야 돼 이렇게 배웠지만 경청을 경청의 문해력으로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표피 언어 말고 저 사람이 에스크, 부탁하는 게 뭐지? 저 사람이 지금 미안해, 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뭐지? 저 사람이 공감받고 싶은 불안은 뭐지?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훈련하시라고 딱 일주일만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훈련이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힘이 되는 거구나. 근데 내가 정언적으로 겸손해야 돼, 잘 들어야 돼, 70% 들어. 근데 다 흩날려. 우리가 A 얘기하는데 갑자기 B를 질문해. 그러면 엉뚱해지는 거야. 선생님, 저는 선생님 70% 들으래서 1시간 동안 제가 50분을 들었어요. 저 얼마나 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실제로 적용한 것들을 삶을 살아보면서 아, 이렇게 했더니 상대 반응이 유연해졌네?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조금 더 좋아하네? 이런 효능감을 안팎으로 높이셔야 돼요. 스스로, 밖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는 어쩌면 구글 번역기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사람에게 닿는 언어를 하려고 내 인생에 성숙한 어른이 되려고 한 번은 배워야 한다라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